자, 이번에는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취득시효 그리고 부합, 기타 여러 가지 소유권 취득이 되는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주로 취득시에 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자, 사례를 제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여기 국가 땅을요, 연세대학교가 오랜 기간 점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캠퍼스 부지로 점유를 해온 상태였어요. 근데 최근에 토지 측량을 하고 전산 이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연세대학교가 소유자가 아니라 이 캠퍼스 부지 일부가 국가 땅이었다는 거예요. 국가 땅. 이거를 최근에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남의 땅을요, 국유지 땅을 소유를 한 게 아니라 점유를 해왔다는 거죠. 점유를. 해방도 되기 전부터 훨씬 오랜 기간 점유를 쭉 해왔죠. 그 점유가 몇 년 이상 되면 20년 이상 되면 20년 이상 점유를 하면 이 점유자에게 권리,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는 게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전제 조건이에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그 점유가 몇 년 이상? 20년 이상 되면 소유권이 생기는 거를 점유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점유취득시효. 반대로 등기부취득시효는요, 등기를 해놓은 상태로 10년이 경과하면 돼요. 그건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할게요. 심화과정에서 등기부취득시효는 따로. 자, 어쨌거나 지금 점유취득시효를 먼저 볼게요. 시효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시효라는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취득시효는 권리가 생기는 게 취득시효고,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효제도에는 취득시효가 있고 소멸시효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가령 소멸시효는 내가 임금채권 받을 게 있어. 임금채권 1,000만 원을. 근데 사장님이 부도를 내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럼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반대로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은 10년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는 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취득시효예요. 점유자가 일정 기간 점유를 해버리면 20년 이상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주는 게 바로 취득시효예요. 이때 점유자가 무슨 점유여야 되느냐? 자주점유여야 돼. 자주점유는 아니냐 이거죠.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점유가 자주점유냐? 이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에게 자주점유를 추정을 해주죠. 점유자에게 자주점유라고 뭐를 해줘요? 추정을 해줘요. 그래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추정해주니까 법에서. 민법 197조가. 점유권에 있는 197조가 점유자인 연세대학교는 이 땅을 자주점유로 추정해줘 버려요. 그럼 연세대학교가 자주점유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입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점유만 하면 돼요. 점유만. 그건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197조가 추정해줘. 그러면 누가? 상대방이, 국가인 상대방이 이 연세대학교의 점유가 자주점유 아니었다는 걸 누가 해요? 상대방이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방되기 전에 국가에서, 황실에서 당신한테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상으로 쓰라고 빌려줬다. 무상으로 쓰라고 빌려준 거다. 이렇게 자주점유 아니라는 거, 자주점유 아니라는 증거를 누가요? 상대방이 이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입증을. 그래서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20년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점유가 무슨 점유?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거거든요. 자주점유이어야 취득시효가 되고 타주점유면 취득시효 안 되죠. 그럼 자주점유라는 거, 내 점유가 무슨 점유였다는 거? 자주점유, 땅을 가지려고 그랬다. 가지려고 하는 자주점유였다는 입증을 누가 하느냐? 점유자가 한다 그럼 틀린다 이거죠.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입증해야 된다? 맞는다? 틀린다 이거지. 점유자가
자주 점유를 뭐 해야 된다 이거를 입증하라고요. 입증하라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고. 얘는 점유만 하면 이거 해주니까 197조에서. 그럼 누가? 상대방이. 상대편이 점유자가 아니라 상대방, 국가가 소유자죠. 소유자인 상대방이 뭐라고요? 타주 점유를 입증해야 된다 이거예요. 입증 책임이 지금 달라져 있어요. 입증 책임이. 그래서 누가요? 점유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증해요? 상대편이 입증해요. 뭐라고? 타주점이라고. 타주점이라는 게 뭐예요? 땅 임대 줬어 우리가. 우리 황실에서 연세대학교한테 임대를 준 적이 있어. 그 증거 자료를 여기서 법정에 제출해내야 된다. 그게 바로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이라는 증거 자료. 이 증거 자료가 입증되어지면 얘는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입증을 못하면 타주점이라는 증거 자료 입증을 못하면 얘는 무슨 점이로?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다. 그래서 점유자가 이건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에 서는 거예요. 왜요? 추정해 주니까. 자주점이라고 추정해 주니까 점유자가 유리한 거죠. 불리한 건 누구죠? 상대방. 국가가 이게 불리해지는 거죠. 자, 그래도 국가가 이걸 못 찾아내면 빌려줬다. 우리 황실에서 땅을 임대줬다는 증거자료 못 찾아내면 얘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되어요. 그러면 얘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20년 넘었으니까. 이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고 그러면 이 땅을 점유자가 소유권 뺏어갈 수 있어요. 취득시효는 땅 뺏기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주점유하고 관련돼 있다. 이 논의는 우리가 점유권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박스해가지고 5개. 그거 그림 꼭 200% 내 걸로 정리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이 땅을 소유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점유만 하고 있거든요. 소유권은 아직 없죠. 소유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럼 점유자는 이렇게 20년을 점유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등기를 넘겨달라. 이 땅 등기를 나한테 넘겨주셔라고 하는 청구권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뭐를 하면 등기를 해야만 이쪽으로 뭐가 넘어와요.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획득이 돼요. 소유권 획득은 언제 되느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만 있어요? 등기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청구권. 넘겨주셔. 땅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청구권만 있는 상황이고 등기까지 꽂아야만 소유권이 생겨요. 이거 조심하셔야죠. 등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자, 이게 점유 취득시효하고 관련된 스토리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것 중에 취득시효 하나가 이거죠. 자, B가 여기 A 땅 가지고 있고 여기는 B 땅인데 이렇게 B 땅인데 여기까지가 담장, 여기까지가 담장. 여기는 A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는 B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요. A나 B가 여기요. 빌라나 아니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새로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 측량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게 웬걸. 이 담장이 여기 경계가 잘못됐더라 이거지. 여기까지였다. 여기까지가 누구 땅이었어요? A 땅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이 부분이 그러면 누구 소유죠? A가 땅을 뭐 하는 거죠? 소유하는 사람이죠. 여기 소유자. A가 소유하는 이 부분을 B가 뭐 한 거죠? 자기 담장 안으로 점유를 해왔다. B가. B는 여기를 점유한 사람입니다. 이때 경계를 넘어왔죠. 이렇게 경계를 넘어온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타주점유고 경계를 소량 넘어왔다. 내가 매수한 땅 일부가 경계를 조금 넘어왔더라.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이걸 뭘로 봐요? 자주점유로 봐요. 경계 초과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으냐 소량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을 해줘요. 자기가 매수한 땅에 한 30, 40%, 30% 넘게 땅을 남의 땅 일부를 침범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이런 정도라면 남의 땅을 알면서 점유한 거니까 이거는 타주점유로 보는데 거꾸로요. 땅 일부만요. 땅 산 거 일부만을 내가 이렇게 남의 땅을 이렇게 들어왔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 대법원은 자주점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점유를 한 상태가 몇 년 되면 20년이 되면 이때 20년은 자기 거하고 앞사람 거예요.
이 땅 앞전의 주인, 그 전의 주인 것까지 합쳐가지고 20년이면 취득시효가 된다 이거지. 그럼 이 점유자하고 누구하고요? 소유자하고 여기다 분쟁이 생겨요. 여기에.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가령 여기에 나무 심어놓은 거 있다. 여기 나무 심어놓은 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창고 져놓은 거, 조그만 창고 져놓은 거 있죠. 누가요? 점유자가 여기다가 나무 심고 창고 져놓은 거를 측량을 해봤더니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가 내 땅에 여기까지가. 그럼 A가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말뚝을 딱 박아버려. 여기다가 A가 이거 내 땅이야. 여기 말뚝이야. 말뚝을 딱 박아버립니다. 여기까지. 그 페인트 칠래 이렇게.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버리죠.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소유자가 여기 내 땅이니까 이 나무 어떻게 해버려요? 나무를 누가 심은 거냐면 점유자가. B라고 하는 점유자가 여기다가 나무 심고 창고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땅 자체는 누구 거예요? A 거죠. A 거. 그럼 이 점유자가 심어놓은 이 나무하고 창고를 현실 가볼까? 현실은 얘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창고 부숴달라고 그러죠. 이게 가능하냐? 자, 여기 볼까요? 취득시효가 되면 점유자가 이 점유를 몇 년 하면 20년에서 취득시효 요건이 완성이 되면요. 이 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점유자, 즉 시효 완성자에게 있어요. 점유자를 뭐라고 그래요? 시효 완성자. 시효를 뭐한 사람? 완성한 사람. 이 사람한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 왜? 등기를 하기 전에는 소유권 안 생겨. 시효 완성자가 뭐 하기 전? 등기 전이라도 등기를 꽂으면 뭐가 생기고요? 소유권 생겨요. 이 땅 등기를 가져가면 소유권 생겨요. 근데 현실은 등기를 안 줘, 얘가 대부분. 취득시효 했다고 해도 얘가 땅을 넘겨주지 않아요. 예,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이 시효 완성자가 뭐 하기 전? 등기를 꽂기 전이면 이 점유자에게, 시효 완성자인 점유자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소유권이 생기지 않고 뭐만 생기냐면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첫째,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기 전이면 뭐만 생겨요? 등기 달라고요. 이 땅 등기를 나한테 넘겨주셔라고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왜 생겨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거 매매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여기를 둘이 매매한 적은 없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소유권이 바로 생겨요? 아니죠.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만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만 생겨요. 첫째. 그래서 등기 청구권의 이 성격에 관한 논의가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두 번째는요. 등기 달라. 나한테 등기를 넘겨달라는 상대방이에요. 등기 상대방.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느냐? B가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 A한테 하면 되죠. 땅 주인한테. 당연하죠. 문제는 A가 땅을 팔았을 때요. 얘가 땅을 처분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C에게 팔고 C는 또 팔았어요. 누구한테? D에게. 이렇게 땅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렇게. 그럼 점유자는 저 셋 중에 누구한테 나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해야 되지? 이 문제가 생기죠. 이게 바로 등기 상대방 문제예요. 첫 번째는 등기 청구권 문제, 두 번째는 등기 상대방 문제. 세 번째는 이 소유자가 말이죠.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땅 뺏어가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하고요. 누구하고요? 점유자하고 둘이 전쟁이 되면, 전쟁이라는 건 여기서 소송이죠. 전쟁이 붙으면 누가 이길 거냐 이거죠. 이때는 누가 이길까요? 전쟁 붙으면? 점유자가 지금 아직 등기를 하기 전이라는 걸 전제로 할게요. 얘가 등기를 뺏어가기 전이에요. 그럼 등기는 원소유자에게 있죠. 그래도 누가 이기느냐? 점유자가 이겨요. 이거는. 왜요? 이 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점유자가 실효적인 지배를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를. 왜?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이 넘었으니까 이 땅은 누가? 점유자가 쓰는 거지 소유자가 여기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와 점유자 두 사람이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느냐면 점유자가 무조건 승해요. 승소야. 소유자가 패소야. 얘가 패소. 얘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뭐라고요? 이 나무 다 잘라달라. 나무 자르고 건물 뒤에 창고도 철거해달라. 이거 안 돼요. 이거 철거 소송 못 들어가요. 철거해달라.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시효 완성이 됐잖아. 20년이 지나서. 쌤 그래도 등기 안 했는데요. 등기 안 했어도 얘가 지배할 수 있어요. 시효 완성자가 지배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20년 점유했다. 여기 20년 점유한 거에 대해서 소유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당이득 반환해라 나한테. 왜? 네가 점유자 당신이 내 땅을 내 허락 없이 20년 동안 점유했잖아. 이거에 대한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도 요구도 따질 수 없어요. 철거도 안 되고요. 부당이득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누가요? 점유자가 무조건 이겨요. 여기서 점유자 승이에요. 네 번째는요. 그럼 점유자 입장이 소유자는 그럼 땅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요. 가지고 있게 되면 무조건 얘한테 뺏기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 땅 가지고 있는다? 이거는 뺏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시효 완성자가 이거를 지배하고 등기까지 달라고 할 청구권이 생겼어요. 등기까지 얘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이 원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얘한테 뺏기니까 정답은 처분하는 거. 처분하는 건 돼요. 이렇게 땅을 처분해버리면 돼요. 처분해버리면. 그럼 이 소유자가 누구로요? 제3자로 바뀌게 되죠. 땅 소유자가 제3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젠 점유자가 누구한테요? 이 제3자에게 이 땅을, 그 땅을 뺏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이게 바로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요. 그때 또 전쟁이 2탄이죠. 2탄. 이건 전쟁 1탄, 이건 전쟁 2탄. 여기서는 소유자하고 점유자 간의 전쟁이 이게 1탄이고 이러면 점유자가 이기는 걸로 끝나고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한테 처분한 거예요? 제3자에게. 원주인이 땅을 팔았어요. 여긴 제3자죠. 제3자. 여기도 또 팔았다. 또 제3자. 그럼 이 점유자가 C나 D에게 그 땅 달라고요. 이 땅 내가 취득시효했으니 땅 가져오라고. 얘가 가져오라고 얘한테 가서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점유자하고 누구예요? 제3자 간의 전쟁이에요. 점유자하고 누구요? 제3자. 이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 1탄, 이게 2탄. 누가 이길까? 이 문제죠. 여기서 누가 이길까?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걸 풀어나가면 취득시효는 중요한 핵심이 뻥 뚫리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등기 청구권 요거부터 1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요. 259페이지에 취득시효 서론 나와 있어요. 서론 잠깐 책에 체킹해드리고 갈게요. 자, 취득시효의 종류 메뉴에 있어요. 2번에 동그라미요.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있는데 지금은 점유취득시효만 다룰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심화과정에서 다룰 거예요. 시험은 점유취득시효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드문드문 나와요. 거기에서 방가로 4번이요.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 하나 체킹할게요. 자,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권리가 시효 취득이 되느냐. 거기다 쓰세요. 점유가 요소인 거. 적으세요. 뭐가 요소인 거? 점유가 요소인 것만 취득시효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다 점유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뒤에 나와요. 지역권에서. 그 다음 분묘기지권이요. 분묘기지권도 취득시효가 되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안 돼요. 왜요?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 기출할게요. 24의 기출.
다음 중 취득 시효를 못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왜요? 점유를 안 하니까. 그거 꼭 하나 밑줄 그어두시고 기억을 해두시자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 뭐 여러 개 써놨는데 그거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취득시효 대상에서 260페이지의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이요. 한필토지 일부요. 여기처럼 이 땅이 한 필지거든요. 땅 전체가 이 땅이었어요. 근데 땅 어디요? 일부만. 요 일부만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땅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한 필지 일부만도 취득시효로 뺏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한 필토지 전부가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요. 그리고 3번에 잡종재산이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로 뺏어갈 수 있어요. 그거 꼭 하나 기억해 두실게요. 행정재산은 교육청부지라든가 학교부지 같은 이런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거 있죠. 이거는 취득시효로 못 가져가지만 잡종재산으로 된 거, 잡종재, 이거는 취득시효로 땅 뺏기가 돼요. 그거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서론은 됐어요. 취득시효는 점유를 요소로 해야 돼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은 취득시효가 되고 저당권은 안 된다. 점유를 꼭 요소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 점유를 몇 년 해야 되느냐? 20년 해야 돼, 20년. 그러면 뭐가 생기냐?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때 팁으로 기억할 거는 점유자가 여기에 대한 점유가 내가 자주점이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왜요? 추정되니까. 자주점유는 추정되니까 누가요? 소유자가 이걸 입증해야 돼. 뭐라고? 타주점이라고. 너 이거 무슨 점이야? 타주점이라는 걸 누가? 소유자가 입증해야 돼. 입증 싸움이 돼. 소송에서 입증 싸움으로 끝나는 거야. 취득시효는. 자, 이때 얘가 20년을 점유하면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 청구권은 등기를 넘겨주셔라고 하는 채권으로요. 우리 대법원은 채권적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생겼어요. 이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갖는다. 채권적 성질을. 그럼 이게 채권이면 10년이 경과할 때까지요. 10년간 뭐하면 방치를 하면요. 10년간 뭐하면 방치를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로 이 청구권이 사라지게 돼요. 시효에 걸린다라고 그래요. 시효,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 시효에 걸리니까 얘가 10년이 지날 때까지요. 취득시효 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방치해버리면 이 청구권은 없어져요. 따라서 얘가 점유를 개시한 게 만약에 1970년이다. 1970년에 점유를 개시했어요. 개시 시점이라고 그러게, 개시 시점. 그럼 취득시효 완성되는 거는 20년 뒤니까요. 1990년이죠. 90년이 되면 시효가 뭐가 되죠? 완성되죠. 이걸 완성 시점. 그럼 이때부터 몇 년? 10년. 10년 안에 등기를 꼭 뺏어가야 돼. 이게 뭐라서? 채권이라서. 이게 채권이라서 10년 동안 방치를 하잖아. 그럼 이게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시효에 걸린다라는 거는 소멸시효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치하지 말고 빨리 등기를 뺏어가면 되겠네. 오케이, 뺏어가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얘가 등기 달라고 그러면 점유자,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달라고 그러면 얘가 줘요? 안 줘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이거 몇 평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소송하기도 그렇고. 아우, 이거 소송도 못하고 지금 애먹는 거죠. 그때 이런 상태로요. 90년에 시효 완성했죠. 이 상태로 몇 년이요?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구권 없어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없어질까요? 이게 중요하죠. 예, 점유자가 이걸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사용하면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안 없어져. 뭐하면? 점유하면. 누가 점유하면? B가, 시효 완성자 B가 저 땅을 뭐하고 있으면요? 점유를 하면 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라는 거죠. 시효에 안 걸린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방치하면 없어지고요.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면 시효에 안 걸린다. 안 없어져요. 1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돼요. 그 상태에서는. 따라서 이 상태에서 얘가 뭐 하면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 아직도. 그래서 지금요 90년도에 완성됐죠.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2018년, 2019년까지요. 쭉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면 이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뭐에 안 걸려요?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라고 그래. 안 걸린다. 그럼 문제는요. 문제는 얘가 점유를 하다가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B가 점유를 뭐하면 상실하면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가끔 이런 경우요. 소유자가 얘한테 뭐라고? 나가 너 좋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그래서 점유자가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기는 거거든요. 이 소유자가 이거 철거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창고 철거도 안 되고 나무도 못 잘라내요. 왜요? 시효 완성을 해버리면. 얘가 비록 등기 전이라도 이 땅은 점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법을 알았을 때고 법을 모르는 경우에 소유자가 어떻게 얘보고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채로 나왔다. 여기서. 점유를 얘한테 넘겨줬어요. 이 점유를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점유를 어떻게 한 거죠? 상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여기서 그때라는 건 뭐죠? 점유를 상실한 이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10년이 지나면 10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요. 시효가 완성된다. 완성이라는 건 10년 지나면 이게 없어져요. 점유를 뭐한 때? 상실한 때부터.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거의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매년 나와요. 점유를 했나요?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 점유를 뭐 했나요? 상실했나요? 그러면 언제부터? 점유를 상실한 그때부터 몇 년이죠?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거지 즉시가 아니다. 즉시. 즉시 시효 완성된다.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야. 즉시가 아니라 언제? 10년 기다려야 돼. 10년. 이것도 시험 문제. 자, 이게 등기 청구권에 관한 기본적인 맥. 책 보실까요? 261페이지에 보충학습 나와 있어요. 보충학습의 1번, 쌍괄 1번. 등기 청구권의 취득 1. 동그라미 1번.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시효 취득이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등기 없이는 밑줄이야. 등기 없이는 기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없어요. 이때 2번. 토지에 대한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점유 계속의 밑줄 그어볼까요? 시효로 소멸해요?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B가 점유를 해도 되고요. 얘가 농사 짓고 점유해도 되고. 얘가 누구한테요? 사촌한테 점유를 시켜놔도 돼요. 그럼 무슨 점유? 직간접 점유 다 된다. 그래서 점유를 했냐 점유를 상실했냐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등기 상대방은 얘가 소유자가 땅을 처분했을 때요. 처분해버리면 소유자가 바뀌었죠. 등기 명의가 A에서 C로 C에서 D로 바뀌었죠. 문제는 그럼 점유자가 누구한테 가서 나한테 등기 달라고 등기 뺏어올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남죠. 이게 등기 상대방이에요. 너 누구한테 등기 달라고 해야 돼. 시효 완성할 때요. 완성할 때 명의는 A였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그럼 누구한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나눠보시면 이걸 노트에다 적으시면 쉬울 거예요. 큰 틀이 딱 이렇게 전체가 압축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럼 시효 완성 후라는 거는 20년 지난 후죠. 20년 지난 후에 A가 땅을 팔았다, C에게.
A가 누구한테요? C에게 처분했어요. 언제요? 20년 지나버렸어요. 20년 지난 상태에서 A가 팔았어요. 그럼 B는 점유자죠. A하고 C 중에서 누구한테 등기 나한테 넘겨달라고 하느냐. 이 등기 상대방은 오로지 이 사람한테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할 수 있어요. 시효 뭐 할 당시에 완성 당시에 누구?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라는 거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20년이 됐을 때요. 20년이 지났을 때, 즉 이때가 점유 개시 시점. 개시 시점에서 시효 완성 시점은 언제? 90년. 이때죠, 이때. 이때 등기 명의자. 그 사람한테만 등기를 나한테 가져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 중요한 맥이에요. 시효 뭐 할 당시에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 완성 당시니까 여기 개시 시점에서 20년 됐을 때. 그럼 90년에 명의가 누구로 돼 있었느냐? A였어, A. A에게만 요구할 수 있어요. B는 누구한테요? A에게는 요구하고 누구한테요? C에게는 주장을 못합니다. 주장할 수 없다. B가 누구한테요? C에게. B가 C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C가 누구예요? 제3자에게. 점유자는 그래 제3자한테는 등기를 달라고 못해요. D한테도 할 수 없어요. 얘가 땅도 팔면 얘한테도 안 돼요. 누구한테만? 완성 당시 90년일 때 명의자, 이때 주인인 A에게만 할 수 있어요. A에게만. 따라서 B는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C에게, 제3자에게는 땅 달라고, 이 땅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주인이 땅을 처분해버리면, 가지고 있는 땅을 처분해버리면 이 점유자가 제3자한테서 땅을 못 가져간다. 뺏어갈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A한테는 땅을 뺏어가고요. 제3자한테는 얘가 지는 거예요. 이게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그래서 너 누구한테는 이기니? 원소유자한테는 내가 이겨. 왜요? 취득시 완성이 돼서 내가 이겨.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맞짱 뜨면 점유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점유자가 누구한테는 져요? 제3자한테. 제3자한테는 점유자가 소송 걸면 져요. 얘가 져. 이게 채권이라서 그래. 이게 채권이라서. 이 단어를 그래 꼭 기억을 해두시자고요. 너 누구한테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라고 그러면 얘를 지목하면 돼요. 누구?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 진정한 소유자. 이 단어가 입에 쫙 감기셔야 돼요.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A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A에게. 따라서 B는 누구한테요? C에게.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C가 누구예요? 제3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여기 별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소유자는 땅을 어떻게 하면 돼요? 처분하면 되는 거야. 이 땅을 처분해버리면 이 땅은 점유자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시효 완성 후에요. 완성 후에.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가령 여기요. 95년도에. 95년도에 얘가 땅을 팔았다 이렇게죠. 그럼 뭐 한 거죠? 시효 완성 후죠. 시효 완성되고 나서 5년 뒤에 처분한 거죠. 그때 점유자는 누구한테? 제3자에게, C에게 못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없다고. A한테서는 뺏어가도 C에게, 제3자에게 이거 달라고 얘가 이렇게 가서 소송 못 한다. 그런데 완성 전에, 시효 뭐 하기 전? 완성 전. 즉 19년이 됐어. 19년. 19년을 B가 점유를 했어요. 여기 완성되기 전에 1년 전에. 89년도. 70년도에서부터 19년이면 89년이죠. 그럼 시효 완성된 거예요? 되기 1년 전에. 1년 전이죠. 시효 완성되기 1년 전에. 19년 점유를 했다는 거는 점유가 뭐 하는 중? 시효가 진행 중이다.
시효 진행 중이다. 시효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A가 C에게 처분했어요. 언제 처분했다고요? 시효 진행 중에. 19년 됐으니까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점유자는 볼까요? 누구한테 달라고 그랬죠? 등기 상대방은 누구냐면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얘가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처분할 때가 89년이면 얼마 더 기다리면 되느냐? 1년을 더 여기다 얹어서 기다리면 90년 되면 시효 완성이 되죠. 그럼 90년이 됐을 때요. 1990년이 됐을 때 땅은 A에서 누구로요? C로 바뀌었네. C로. A에서 누구로? C로 등기 명의가 바뀌었죠. 그러면 바로 그때 1990년 완성됐을 때 바로 그때 등기 명의자가 누구였냐? C죠. C를 상대로 점유자는 등기를 뺏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위하고 완전 반대가 되네요. B는 C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장할 수 없대고 여기는 이때는 주장할 수 있대네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이거예요. 시효 완성 후에 처분한 거냐 완성 전에 처분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완성 후냐 완성 전이냐. 너 처분 언제 했어?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너 처분 언제 했니? 20년. 얘가 점유하고 20년 지났냐? 지났어. 20년 지나고 나서 처분했어. 그러면 누가요? 점유자가 C에게서 못 뺏어가. 근데 시효 완성되기 전이야. 시효 완성되기 전에 처분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1년 더 기다리면 90년에 완성되죠. 그때 명의자 C죠. 예로부터 얘가 뺏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취득시효 완성에서 등기 상대방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출제되는 중요 맥이에요. 완성 후냐 진행 중이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얘가 점유한 지 15년 됐어요. 15년. A 땅을 얘가 점유한 지 15년 됐어요. 아직 5년 모자르죠. 그리고 A는 C에게 팔고요. C는 D에게 또 팔았어요. 예, 그리고 C가 여기다 A가 가지고 있는 게 몇 년? 15년. C로 넘어가고 몇 년이요? 4년 더 지났어. 그럼 19년이죠, 아직. 19년밖에 안 됐죠. 아직 1년 더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D로 넘어가고요. D로 땅 주인 바뀌고 또 몇 년? 1년 지났어요, 1년. 그럼 합쳐볼게요. 합치면 몇 년 돼? 20년이 되죠. 그때 20년 됐을 때 20년 완성 당시에 명의자가 누굽니까? A가 아니라 누구죠? D죠. 바로 D를 상대로. 최종 명의자, 이 땅의 최종 명의자인 누구예요? D를 상대로 점유자가 등기 달라고. 이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 언제 파는 거예요? 시효 완성 전에. 다른 말로 진행 중에 바뀌면 점유자가 제3자에게 땅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 후냐 전이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위에 거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밑에 거보다 위에 쪽이. 그러면 이 소유자, 원소유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얘한테 뺏긴다는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얘가 취득시 완성돼서 그러면 너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너는 바보지. 왜? 얘가 뺏어가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좋은 거는 처분하는 거야.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처분하고 도망가는 거야. 36개를 처분하고 도망가는 거. 처분해. 언제? 시효 완성 후에. 그러면 땅 일로 넘어가죠. 그러면 시효 완성 후에 처분하면 시효가 완성된 후에 처분하면 제3자가 이거 차지하니까 얘가 이걸 달라고 못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3자하고 점유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점유자하고 제3자 간의 전쟁이 되면 누가 이겨요? 시효 완성 후에는 누가 승? 점유자 B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등기 달라고요. 등기 달라고 주장을 하나요? 못 하나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점유자가 지고 얘가 이기는 거예요. 얘가 승, 얘가 패. 이렇게 결정돼요. 그 똑똑한 땅 주인은 얘가 땅 주인이 똑똑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내 땅인데 이 자식이 취득시효를 한 걸 알았어. 측량해 보니까. 이거 측량했더니 어제 측량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이제 여기를 이 녀석 20년 넘게 취득시효를 했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거 내버려 두면 얘는 땅 뺏기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예요. 얘한테 취득시효했다는 거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땅 처분해 버리는 거죠. 처분해 버리면 C는 어떻게 해? C는 이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C가 이거 달라고 하는 건 돼요. A는 얘한테 땅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여기 보세요. 소유자하고 점유자 간에는 얘가 져 무조건. 근데 이거 누구한테 넘기면 제3자에게 넘기면 제3자는 얘한테 뺏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소유자는 이걸 제3자에게 넘겨서 제3자로 하여금 얘를 내보내면 돼요. 너 나가라고. 이 땅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이 땅 가져와. 왜? 내 땅이야. 내가 샀어. 제3자가 이 땅을 차지하면 되죠. 얘를 내보내면 돼요. 내보내고 몇 년 기다려야 돼? 10년 기다려야 돼. 왜요? 점유를 상실하고 얘가 점유를 상실하고 몇 년? 10년 될 때까지요. 10년 될 때까지 청구권은 살아있어요. 따라서 소위 제3자는 얘를 내쫓는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걸 누구한테요? A한테 돌려주면 돼요. 팔았다가 A한테 도로 돌려주고 얘를 내쫓으면 돼요. 내쫓고 나서 일로 돌려주면 돼. 그럼 얘 땅을 지켜낼 수도 있네요. 처분하면은 이 점유자가 이걸 못 가져가잖아요. 못 가져가 일단 막거나 길을 막거나 얘가 들어가는 거 얘가 뺏어가는 길을 딱 막아놓는 거죠. 왜요? 처분하면 얘가 못 가져가니까. 그러면 제3자는 얘를 어떻게 해요? 점유자를 내쫓아 축출해. 여기서 축출시켜 나가라고 그래. 제3자는 얘를 축출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못하는 걸 제3자는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축출이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거지. 그럼 이 자기 땅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처분했다가 도로 가져오는 게 만약에 5년밖에 안 됐다. 처분했다가 도로 가져온 게 5년이다. 그럼 얘가 뺏기고 나서 제3자한테 축출되고요. 5년밖에 안 지났다. 나 축출당했어. 언제? 5년 전에. 그래도 이 청구권은 몇 년? 10년이요. 10년 될 때까지요. 점유를 뺏기고 10년 지날 때까지 이게 살아있어. 따라서 얘가 축출되고 제3자는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10년이 지날 때까지는 이 청구권이 아직 살아있어. 여기까지 감을 잡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취득시효의 아주 중요한 맥들입니다. 중요한 맥. 그래서 이거를요. 취득시효 쟁점이죠. 쟁점 4개라고요. 쟁점 4개라고 써둘게요. 이따 이제 심화 과정에서 여기다 한 2개 정도 더 얹을 거예요. 취득시효 쟁점 그러면 몇 개로? 4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자고요. 대부분 시험 정답은 이 4개 중에 걸리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261페이지 보충학습의 쌍괄호 3번 등기 명의인의 등기 의무라고 나와 있죠. 등기 의무. 자, 그 등기 의무라는 거는 쌍괄호 3번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소유자하고 점유자 간의 전쟁을 말해요.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죠? 점유자가 이기죠. 승소하죠. 그 옆에다 이거 적으시면 돼요. 소유자는 점유자한테 이 건물 철거하라고요.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없다. 별표.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시효 완성이 돼버리면 점유자가 이건 지배하는 거야. 얘가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이건 점유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점유자한테 철거도 부당이득도 소송 못 걸어요. 걸어봤자 다 집니다. 그게 바로 쌍괄호 3번. 그래서 그 쌍괄호 3번의 둘째 줄이요. 취득시효 완성 아직 등기를 격려하기 전이라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밑줄이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지상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철거도 안 되고 땅도 달라고 얘가 땅도 달라고도 안 돼. 부당이득도 요구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소유자는. 그래서 쓰세요. 점유자 승.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시효 완성 후에 등기 명의인이 목적물을 누구한테 처분한 건가요? 제3자에게 처분했죠. 언제 처분한 건가요? 완성 후죠. 완성 후에 처분했어요.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1번.
시효 만료 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제3자에게는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제3자에게 등기를 뺏어갈 수 없다. 별 3개. 점유자는 제3자에게 등기 뺏어갈 수 없어요. 그게 누가 이겨요? 제3자 승. 적으세요. 제3자 승. 자,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머지 더 복잡한 거, 복잡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들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따로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 나머지는 다 심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힘들어지니까 그걸 적당하게 그 수위를 조절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등기부취득시효 나와 있죠. 이 등기부취득시효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텐데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하면 263페이지에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실까요? 여기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 큰형님 땅을 동생이요. 동생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해볼까요? 위조를 해가지고 서류 위조나 조작을 해서 큰형 땅을 동생이 소유권을 불법으로 뺏어갔어요. 등기가 그러면 A한테 넘어갔는데 이 등기 원인이요. 원인이 위조라는 거죠. 적법한 원인 없이 위조된 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물권법 총론에서 이거를 등기 원인이 없이요. 원인 없이 위조된 채로 땅 소유권을 이렇게 뺏어가게 되면 이 등기는 일단 A가 등기 명의상 A가 소유자로 추정이 되더라. 이 땅 그래 천평이 수원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땅 천평이 등기 명의자죠. 등기 명의자인 누가? A가 소유자라고 추정을 해줘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죠. 그런데 원소유자 갑이요. 이게 위조됐다는 걸 어떻게 하면 입증을 하면 얘가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죠. 이 등기가 무효니까 뺏어올 수 있죠. 소유권에 의해서. 이거 내 땅 소유자니까 이거 말소시켜달라. 그래서 소유권으로 이 불법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서 뺏어올 수 있어요. 문제는 말이죠. 얘가 위조된 걸 모르고 있다고.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럼 이 등기를 위조해서 뺏어간 이 A는 이 땅을 팔 거 아니겠어요. B에게 팔 거고요. 만약 B도 C에게 또 팔게 되면 이렇게 매매가 계속되어서 땅이 C에게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이때 B라는 사람은 이 매수자 B는 이 매매로 땅을 A로부터 가져올 때 이 땅을 10억 주고 가져올 때 이게 위조되었다는 거. 이 등기가 위조되어서 원인 무효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B는 저게 위조된 거를 몰랐어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위조됐다는 거는. 그래서 이 매수자는 선의예요.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그리고 C조차도 몰랐어요. 이 C도 매수자죠. B로부터 땅을 매수했죠. 이게 위조됐다는 거. 여기서 위조된 채로 이걸 모른 채로 거래됐다는 거. 얘도 알 턱이 없죠. C 또한 선의 무과실이에요. 이 매수자도 몰랐고 얘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이 땅은 누가 차지할까요? 갑 걸까요? 아니면 최종 명의자인 C일 걸까요? 등기 명의자인 C 소유일까요? 아니면 갑의 소유일까요? 일반론을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선 위조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 등기는 무효. 이게 무효죠. 이게 무효면 이 무효 등기인 거를 얘가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도 이 등기는 그대로 무효. 그걸 또 산 사람도 뭐가 돼요? 무효죠.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소유자 갑은 2등기도 말소하고 2등기도 말소하고 2등기도 말소해서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다.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요? 무효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총론에서 얘기를 했어. 물권법 총론에서. 그럼 결론은 누구 거냐? 갑이요.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이게 무효등기에. 이 무효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겨요. B가 이 땅을 무효로 위조된 거를 모르고 샀죠. 사가지고 얘가 9년을 점유했어요. 9년을. 그리고 일로 또 넘겼어요. C가 1년을 점유를 했어요. 그럼 C도 등기했나요? 오케이. C도 등기 명의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네요. 등기 명의가 C에게 넘어와 있어요. 이렇게요. 매매로. 그런데 그게 무효인 거죠. 다만 얘는 모를 뿐이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를 뿐이죠. 이때 둘의 등기기간, 이 점유기간을 합치면 몇 년이 되냐면 10년 채우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등기가 비록 무효라도 등기하고 몇 년? 앞사람 거예요. 앞사람 것까지 합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승계라고 그랬어요. 합쳐가지고 몇 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등기 명의자 C가 이 땅을 무효지만, 이 등기가 비록 무효지만 10년이 되면 취득시효로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졌어요. C가 소송에서 이겨요. 아까는 졌어요. 왜 졌어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따라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 등기가요. 얘가 가지고 있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도 무효등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효등기라도 먹히는 거예요. 무효등기라도 일단 뭐만 돼 있으면 등기만 돼 있으면. 등기만 찍고요. 먼저 등기를 찍고 몇 년? 10년 기다리면 돼. 10년. 10년을 점유하면 돼. 뭐 찍고 등기 찍고. 이 등기가 무슨 등기라도 무효등기라도 먹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맥이야. 그 상태에서 몇 년? 10년을 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 명의자가 이 등기가 무효라도 소유권을 적법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러면 원소유자 갑이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한 반전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건 만약 B가 이 땅 매매하고 9년 지났어요. 9년 지나면 B는 취득시효를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완성 못한 거죠. B는 취득시효가 안 돼요. 왜요? 9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취득시효는 누가? C가 하는 거죠. C가. 앞사람 거하고 자기 거를 뭐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몇 년?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돼요. 이때 등기는 얘 앞으로요. C 앞으로는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거는 1년, 앞사람 거 9년. 두 개를 뭐 해서 합쳐서. 앞사람 거를 뭐 해가지고요. 합쳐서 10년이면 되는 거지. 자기 명의로, C 명의로 10년이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위하고 밑에하고 어느 게 맞는 거냐. 밑에는 C 명의로 10년이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얘 1년밖에 안 되는데 내 거하고 앞에 걸 뭐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몇 년? 10년이면 족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얘가 점유를 선의무과실로 해야 돼요. 선의무과실. 자, 그 부분 245조 조문을 통해서 점검을 할게요. 263페이지 보면 등기부 취득시효 반가로 큰 2번 있죠. 거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245조 2항입니다. 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라고 돼 있죠. 등기한 자가. 거기 등기에다가 별표하고 쓰세요. 무효등기도 좋다. 무효도 좋아요. 무효도. 이거 중요한 맥이에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여도 좋다. 10년간 동그라미. 여기서 10년은 누구요? 합쳐서. 앞에 거 합쳐서 10년이라고 적으세요. 앞에 거 합쳐서 10년. C 명의로 10년. 아니야. 얘 10년 아니야. 앞에 거랑 묶어가지고 10년이면 돼요. 이걸 등기의 승계라고 그래요. 소유의 의사로 밑줄여. 평온 공연하게. 그 다음에 선의이며 과실 없이 밑줄여.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했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등기 명의자가 등기를 찍고요. 등기를 찍고 몇 년? 10년 점유해야 되는데 특별요건은 선의무과실이다. 이게 특별요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찍고 몇 년? 10년.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라도 좋다? 무효등기라도 좋다. 이거 꼭 점검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무주물 선점은 내가 바다 낚시 가서 고기를 딱 잡아낸 거야. 그게 무주물을 내가 선점해서 내가 물고기를 내가 가졌다. 이게 무주물 선점의 법리. 자, 조문 볼까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취득은 원시취득이에요. 취득 후에다 쓸 때 원시취득. 민법 총칙에서 했던 거죠. 소유이사로 물고기를 잡아야죠. 뭐를? 동산이요. 동산만 돼요, 별표.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옆에다 적을까요? 가로하고. 부동산은 선점을 할 수 없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다음 유실물 습득.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시계를 주었다. 유실물 습득한 거죠. 이거 공고한 후 1년이요.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뭐예요? 원시 취득한다. 앞에다 적어도 원시 취득. 그 다음 매장물 발견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68페이지 첨부 그래서 부합, 혼합, 과공 나와 있죠. 첨부라는 거는 물건 두 개가요. 이거 물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가 탄생한 거를 첨부라고 그래요. 첨부. 뭐하고 뭐? 물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그걸 첨부의 법리라고 그래요. 첨부. 자, 밀가루하고요. 계란하고 섞어가지고 반죽 만들었죠. 이게 첨부라는 거예요. 합쳐졌죠. 자, 이 첨부에는 부합, 혼합, 가공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합의 법리예요. 부합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합은 이렇게 크게 부합의 법리는 둘로 나눠요. 부동산하고 동산의 부합. 또 하나는 동산하고 동산의 부합.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가령 A 동산, A가 가지고 있는 동산하고 B가 가지고 있는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합쳤어요. 합친 거를 부합되었다라고 그래요. 부합되었다. 그럼 이 물건은 누구 거냐? A가 가지고 있는 물건, B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합쳐놓으면 이게 물건 누구 거냐 이거죠. A는 다이아 반지를, 얘는 은 반지를,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의 물건. 그러면 이 물건 하나로 되면 한 개로 된 거죠. 이거 떼낼 수 없어요. 합쳐가지고. 그럼 이 물건은 누구 걸까요? 주된 동산 소유자. A가 이 물건 소유권 가지게 돼요. 그리고 B한테는 뭐를? 은반지, 반지값만 주고 A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주종 구별이 되면 뭐가 구별되면 주종이 구별이 되죠. 얘가 주고 얘가 종이라고 보게 되면 주종 구별, 식별이 되잖아요. 이게 되면 누구 거? 주된 동산 소유자. 주된 동산 소유자니까 누구? A 소유다. A 소유. 이게 부합의 법리예요. 주종 구별이 되면. 그런데 말이죠. 이게 주종 구별이 안 되면 이거하고 도대체 어느 게 주고 종인지 구별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종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A, B가 공유합니다. A, B 두 사람이 어떻게 하게 돼요? 공유해, 공유. 공동소유로 가죠. 공동소유로. 이렇게 부합의 법리가 동산끼리는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문제는 부동산하고 뭐하고 동산하고 이게 결합이 됐을 때요. 결합된 거를 부합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은 A 소유 빌라에, 이 빌라에 B가, 세입자 B가 새를 살다가, 저 신혼부부가 새를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노후해서 쓰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인데 욕실도 그렇고
그래서 B가 화장실에 타일을 새로 싹 교체를 했어요. 타일을 새로 새 걸로 교체 공사했어요. 교체 공사. 누가 사다가? B가 사다가. 타일이라는 거는 동산이죠. 누가요? 세입자가. 이때 이 타일 공사를 하게 되면 이 타일은 건물에, 이 부동산이라는 건물에 뭐가 돼요? 일부가 되죠. 구성 부분이 되죠. 구성 부분. 구성 부분이 돼서 부동산의 일부가 됩니다. 일부가. 이거를 우리는 부합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다. 부합이다. 그러면 이 타일 교체 공사에서 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 타일은 건물에 뭐가 된 거냐? 이 빌라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이 타일 교체 작업을 해서 화장실 교체한 거는 부동산의 일부가 돼버려서 이 타일은 그럼 누구 거가 되느냐면 부동산 소유자가 돼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는 거를 부합이라고 해요. 그럼 누구 거? 저 타일은 A 소유. 이걸 누가요? 임차인이 했어도, 세입자인 임차인이 했어도 이거는 부동산 소유자 거가 돼요. 전제 조건이 이게 구성 부분이 됐을 때 부합이라고 그래요. 구성 부분이냐. 구성 부분이냐 아니면 이게 독립한 물건이냐. 타일을 교체했다는 거는 여기 작업을요. 건물에다 붙이는 공사를 해야 되죠. 붙이는 공사를. 접착제로. 그래 붙어버린 거죠. 이게 구성 부분이 된 거고. 독립한 물건으로 예컨대 저 세입자가 에어컨을 새로 달았다. 에어컨을. 그럼 에어컨은 실외기를 비롯해서 다 떼낼 수 있죠. 떼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부합이 아니라 부속물이라고 해서 구별을 해요. 자, 부합이냐 부속이냐 다른 거예요. 부합은 뭐가 됐을 때요?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이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게 임차인이 여기다 뭘 달았냐면 에어컨을 달았다. 에어컨 공사를. 에어컨을 설치한 거는 뭐예요? 이거는 독립한 물건이죠. 그럼 이건 부합이 아니라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에어컨은 누구 걸까? 이거는 에어컨. 에어컨 설치한 거는 누구 거? 부동산 소유자 게 아니라 누구 거? 임차인 거. B 소유가 돼요. 그래서 소유가 지금 변하고 있죠. 소유 관계가. 따라서 부합이라는 법리가 작동하려면 제일 중요한 법리가 하나 생겼어요. 구성 부분이냐 독립한 물건이냐 이거를 꼭 구별해 주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맥이에요. 구성 부분이 되면 뭐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부합이 됐다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는 누구 거냐? 부동산 소유자 거로 결론 내면 끝나는 거예요. 빌라 주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세입자는 남의 집에 이렇게 남의 빌라 새 들어 살 때는 이렇게 타일 같은 교체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 왜? 이거는 내 돈 들여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왜? 돈을 내가 들여도 이거는 부동산 주인 거야. 그래서 세입자는 이런 공사를 가급적이면 회피를 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 시키네. 죽 써서 개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독립한 물건으로 부속물이 되면 이건 누구 거? B 소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속시킨 자라고 그래요.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돼요. 부속시킨 자. 부속을 누가 시켰어요? 임차인. 임차인 B 소유가 되옵니다. 전혀 별개의 소유관계가 정리가 되죠. 이렇게. 그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이런 법리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B가 세를 들어가지고요. 이 건물을 세를 얻어서 횟집을 했어요. 횟집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지. 예약제로 받아서 손님이 꽉꽉 차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거야. 저도 여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1인당 5만 원짜리를 내고 주인이 내주는 대로 회를 먹거든요. 근데 다 예약제. 저녁 타임에만 200명 이상 받더라고요. 저녁 타임에만. 직원도 없어요. 직원도. 할머니,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이렇게 셋이 합니다. 서비스 너무 나쁘죠. 서비스 너무 나빠요. 그런데 여기 차고 넘치는 거죠. 횟감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잘 되니까 이 세입자 B라는 분이 할머니께서 이만큼을 증축을 했어요. 여기를. 근데 여기 건물도 옛날 70년대 건물이에요.
특징이 방바닥이 구들이 다 엉망이에요. 이게. 구들이 일자가 없어. 하나도. 이렇게 돼 있어요. 벽지도 너덜너덜합니다. 가보시면. 근데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앉아있는 분들은 다 넥타이예요. 여자 한 분도 없어요. 여자는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맛은 너무 좋더라고. 제가 먹었던 기억 중에 제일 맛있는 횟감 중에 하나였어요. 이 할머니가 여기를 세입자가 잘 되니까 여기를 증축을 했죠. 이만큼을. 또 증축을 했네. 여기 손님 많아. 책상에 일자로 딱 이렇게 두 줄밖에 없어요. 증축을 했네. 증축을. 누가? 세입자가. 그럼 이 증축한 부분은 건물 주거예요? 세입자 거예요?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 남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바로 이걸로 해결돼요. 이 증축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증축 부분이 이 기존 건물이죠. 여기가 기존 건물. 기존 건물에 뭐가 되면 구성 부분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 되었다. 부합. 그럼 누구 거죠? A 소유다. 이거 A 소유. 근데 구성 부분이 아니라 이게 기존 건물하고 독립한 건물의 역할을 하면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아니라 이건 뭐죠? 별개다. 별개. 별개 소유가 돼서 이건 누구 거예요? 세입자 B 소유가 돼요. 바로 이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구성 부분이냐 별개냐 독립성 있는 거냐.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니까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실무상 이걸 구별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따로 독립된 공간 역할을 하느냐.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다 들어오고 침대도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러면 별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 증축만 해놨다. 이렇게 증축만 해놨다. 화장실도 없고 보일러도 따로 이렇게 가스 보일러도 따로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구성 부분으로 판단할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부합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원인, 취득 시효와 그다음에 부합까지 전개를 했어요.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나머지는 심화 과정에서 좀 더 보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동소유 이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